지연은 목소리에 자신이 있다. 어려서부터 목소리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어린 시절에는 성우나 배우를 꿈꿨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지연은 온라인 쇼핑몰 고객 응대원이 되었다. 지연이 하는 전화 상담 일은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이었다. 다짜고짜 욕을 하는 사람, 종일 넋두리를 해대는 사람, 무작정 연애를 하자며 들이대는 사람, 참 가지가지의 인간군상을 상대해야 했다. 며칠 전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욕을 쏟아낸 사람과 통화를 한 후 지연은 지친 목소리로 다음 전화를 받았다. 굵직한 중저음의 남자는 공손한 태도로 질문을 했다. 제가 며칠 전에 물건을 받았는데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의문점을 설명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매너도 좋네. 오랜만에 편안한 통화를 한 지연은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헌데 남자는 다음 날도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미처 질문 못한 게 있어서요. 아닙니다, 고객님. 편히 말씀하세요. 지연은 한층 업된 목소리로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종종 물건을 샀고 물건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김지연 씨, 또 그 남자 고객인가 봐.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는 거 보니. 헤헤. 팀장은 지연을 놀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미 사무실 사람들 모두 지연이 그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고객이니까. 지연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은 중저음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고백을 받았다. 남자의 이름은 김성국. 그는 지연과의 통화를 위해 일부러 물건을 구입한 적도 있다고 했다.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했고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급기야 만남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서로의 얼굴은 SNS 프로필 사진으로 확인한 터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와의 만남이 영 자신이 없었다. 프로필 속 자신의 사진은 한껏 포토샵 기술로 변형해 놓은 사진이기 때문이다. 눈 빼곤 영 자신이 없단 말이지. 어떡하지? 지연은 한숨을 쉬며 성국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키도 크고 잘생겼네. 그래도 혹시 나처럼 포토샵 돌렸을지도 모르잖아. 일단 나가보자. 지연은 고심 끝에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막상 약속 당일이 되자 다시 풀이 죽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지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지 뭐.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카페의 한쪽 구석. 단연 돋보이는 외모의 남자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의 성국이었다. 사진 그대로 미남이구나. 지연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의기소침해졌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연인데요. 성국은 지연을 훑어보고는 수줍은 미소를 띄었다. 눈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연은 안도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눈만 보면 그렇지. 근데 마스크 벗으면 실망할 텐데. 납작한 코에 툭 튀어나온 입까지. 걱정과는 달리 지연과 성국은 대화가 잘 통했다. 둘 다 수영에 빠져있는 것도, 좋아하는 영화도, 거기다 최근에 읽은 책까지 대화마다 척척 죽이 맞았다. 우리 정말 잘 통하네요. 그러게요. 전화로 얘기할 때보다 더 잘 맞네요. 흐뭇한 표정의 성국은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연은
감기 핑계를 대며 일어섰다. 그럼 지연 씨 감기 낫는 대로 우리 다시 만나요. 지연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지연은 또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마스크 불편하지 않아요? 성국은 온전히 지연의 모습을 보고 싶은 눈치였다. 제가 계속 몸이 안 좋아서요. 지연은 계속 거짓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성국은 그런 지연의 마음을 눈치챈 듯 다정스레 말을 건넸다. 우린 이미 영혼으로 통하잖아요.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 씨도 제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국의 진지한 말에 감동한 지연은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그래, 계속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성국도 긴장되는지 꼴깍 침을 삼키며 바라보았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지연의 얼굴을 굳은 듯 바라보던 성국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왜 그러지? 이후 성국은 내내 눈길을 피하더니 확연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다 문득 중요한 약속을 잊고 있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성국은 연락두절이 되었다. 문자도 전화도 이메일도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이런 거였나? 지연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빌어먹을 자식, 영혼이 통해?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리지? 지연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아 화병까지 날 지경이었다. 실제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점점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허우적거리는 지연을 보고 친구 은지가 조용히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자신이 종종 찾는다는 신당 명함이었다. 나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 때 갔는데 보통 신당하고는 달라. 상담사라 생각하고 가봐. 스트레스가 싹 풀려. 지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지가 소개한 청명 신당을 찾아갔다. 1년 후 지연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 푹 빠져 있다. 이미 지난날의 굴욕은 깨끗이 잊은 상태였다. 그날도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야외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지연이 탄 차가 막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불쑥 사람이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지연과 남자친구는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한 남자는 허둥대며 연신 허리를 굽실거렸다. 다행히 부딪히기 전에 차가 멈춰 다친 데는 없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서던 지연은 문득 다시 남자를 향했다. 아니, 당신은 김성국 씨? 제가 아는 분인가요? 선글라스의 남자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며 지연에게 되물었다. 아니에요. 지연은 당황해하며 서둘러 남자친구의 차에 올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1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이 인형을 줄 테니까 스트레스 풀릴 만큼 괴롭혀. 기간은 한 달 이내가 좋아. 너무 길면 상대의 피해가 심각해지거든. 그리고 괴롭힘이 끝나면 꼭 불에 태워 버려야 해. 안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니까 알겠지. 신녀의 마지막 당부를 지연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통만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인형을 받아온 지연은 3달 넘게 그것에 화풀이를 했다. 성국이 떠오를 때마다 커다란 대바늘로 인형의 눈을 찔러대면서 말이다. 영원히 통한다고? 그래놓고 사람을 얼굴로 판단했냐? 네 그 잘난 눈알로? 빌어먹을 자식! 인형의 효과는 꽤 신통력을 발휘하였다. 인형의 양 눈알이 모두 파졌을 즈음 지연은 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지연은 까맣게 인형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설마 나 때문에? 지연은 죄책감을 느끼며 신발장 구석에 박혀있던 인형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가져가 깨끗이 태워버렸다.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이제는 상처도 분노도 모두 사라진 지연이었다. 그를 마주쳤던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지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다시는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